지스쿨. 안녕하세요. 네. 아, 3, 4월 이제 또 세 번째 과목이죠. 미분기학. 4주 과정이고요. OT는 이제 따로 안 합니다. 우리 제 강의 올해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우리 올해 처음에 한 해석학 강의 시작 전에 진행한 OT 강의 꼭 한 번은 수강을 하시고요. 전반적인 강의계 안내드렸고 미분기학 인강 1주차 강의 그 전에 맨 앞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거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미분기학 이제 최근 10년간 출제 경향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문제 수는 이제 계속 2문제씩 나왔습니다. 10년간 2문제씩 나왔고 배점은 2점 하나, 4점 하나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제 미분기하에서는 이제 곡선하고 곡면 그렇게 크게 두 파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씩 웬만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문제씩은 되도록이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거 별 이변이 없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 살펴보면은 미분기학은 이제 우리가 다변수 미적분학 그리고 선형대수학 그리고 해석학, 위상수학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뭐 엄청 깊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적당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기학은 그 과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형을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곡선, 곡면 이런 걸 연구하는데 미분을 사용해서 연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분석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미분 기하다 보니까 기하적 사고력, 어느 정도의 기하적 사고력과 그다음에 이제 또 계산 문제가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데 계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 미분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곡선과 곡면의 어떤 대표적으로 구부러짐 같은 거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제 값을 도출해내야겠죠. 그래서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 그걸 파악해서 적용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구할 것이 이제 바로 곡률을 많이 구하게 될 거예요. 구부러짐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곡선이든 곡면이든. 그래서 앞에 여기 출제 파트 보면은 말에서 곡률이란 말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곡률입니다, 그냥. 예, 그쵸? 거의 다 곡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곡률을 잘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일단. 그래서 곡선의 대표적으로 곡선의 곡률과 연률이 있죠. 그리고 또 곡면에서는 법곡률, 측지곡률, 가우스 곡률, 평균 곡률 이런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의미를 또 살펴보고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는. 그래서 곡선과 곡면에 대한 공식을 당연히 잘 정리를 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미분기하에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내용을 다 이해하고 숙달이 돼서 이제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되면 아는데 내용은 아는데 계산 실수를 많이 해서 틀리는 경우가 나와요. 뭐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무슨 간단한 계산이면 실수가 적겠지만은 아무래도 4점짜리에서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게는 출제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계산이 좀만 길어도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틀리는 상황이 특히 미분기에서는 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맨날 임용 시험 끝나면은 미분기가 또 계산 실수해서 틀렸어. 실수야. 계속 실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것 또한 실력이다라는 거. 아직 숙달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계산 물론 시간에 이제 압박이 있어서 빠르게 어느 정도 속력을 내면서 해야겠지만은 너무 빠르게 너무 막 끄적끄적끄적 하다가 실수를 해버리면은 그동안의 공부가 도라미타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게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확히 4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많이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곡선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고요. 1.6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 보면은 1.1부터 1.7까지 있는데 1.1부터 1.4까지는 그 곡선을 그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적인 이론. 그리고 1.5부터 1.7 거기는 이제 곡선의 핵심적인 이론이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임용에 직접적으로 완전히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1.1부터 1.4까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습득을 해야 잘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1.1부터 이제 먼저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분기하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곡선하고 곡면, 근데 곡면을 분석하려고 하는 건데 어디에 놓여진 곡선과 곡면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냐면 당연히 유클리드 공간 R3에 놓인 그런 곡선과 곡면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가장 뭘부터 먼저 우리가 해야 되냐면 유클리드 공간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고,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 다 알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일단 정리를 먼저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 R3 살펴보면 R3는 이제 실수집합 아래 곱집합 있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실수를 순서상으로 하고 있는 순서상을 원소로 하고 있는 그런 집합입니다. 그래서 얘 두 점 PQ 하고 어떤 이제 실수 K에 대해서 덧셈과 상수배, 덧셈을 이렇게 P하고 Q를 더한다라는 거는 이제 각 성분끼리 더한다 이거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이죠. 실수 덧셈이고, 이건 이제 지금 이제 정의하는 덧셈이죠. 점끼리에. 그 다음에 여기 상수배 K 생략돼 있지만은 P에다가 K를 곱한다, 상수배를 한다라는 것은 각 실수에다가 K를 곱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덧셈과 상수배를 정의하면 요 R3라는 집합은 이제 뭐가 된다? 상수를 어디서 가져왔기 때문에 실수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실수체 위에서의 벡터 공간이 된다. 우리 이제 선형 대수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거고, 꼭 이게 R3일 필요는 없었죠. 그냥 우리 V 했었고 뭐 다양한 집합 위에 또 어떤 체 위에서도 벡터 공간이 되니 그렇게 이제 다 일반적으로 따졌던 게 선형 대수학이었고, 이제 우리는 R3에서 하니까 R3 이제 R 위의 벡터 공간이 된다. 이때 R3를 유클리드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간단히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3의 각 원소를 당연히 원소니까 점 혹은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R3에 놓여져 있는 요 점 P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뭘로도 볼 수 있냐면은 벡터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이 있으면 이런 벡터 하나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런 벡터가 있다면 점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 R3에서의 벡터는 점은 벡터로도 볼 수 있고 벡터는 점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작용점을 여기 원점으로 놨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평행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다 P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움직여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R3에서 벡터는. 그리고 이제 원점. 얘를 뭐 말 그대로 원점 아니면 0벡터라고 하고 기호로는 0. 원래는 지금 이게 볼드체죠. 그렇죠? 이게 볼드체인데 숫자 0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하적인 측도를 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벡터 공간에 뭘 재려 그래요. 재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적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클리드 내적, 또 내적도 여러 가지 많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유클리드 내적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 각 성분끼리 이렇게 곱하게 되는 유클리드 내적. 점곱, 덧 프로덕트라고도 하죠. 점곱. 그래서 이렇게 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요거를 우리가 PQ의 내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요 내적이 장착되어 있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R3를 유클리드 내적 공간이라고 하고,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유클리드 공간 R3라고 하더라도 내적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유클리드 내적이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서 간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또 정의가 되냐면 노름하고 뭐 두 점 사이 거리 이제 측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름이 정의가 된다라는 거. 한 점 P의 벡터 혹은 점의 이 노름은 같이 내적하고 루트 우리 이렇게 하죠. 얘의 제곱은 같이 내적하는 거 그거랑 같다고 했고요. PQ의 거리는 뭐예요? P에서 Q 뺀 거의 노름이다라는 거. 그래서 내적이 나와야 노름이 있는 거지.
맞죠? 이렇게 노름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적도 없는데 노름이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수학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었고.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적 공간의 기본적 내적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요거. 원래 사실 내적 공간에서는 이제 요거를 공리로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클리드 공간 R3에서는 이제 정리다라는 거. 뭐 교환되고 그다음에 분배 요거 되고 상수 뭐 어디다 곱해서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고 자기 벡터 내적하게 되면 0 이상이고 0일 때는 오직 0벡터일 때뿐이다라는 거 잊지 않았죠? 그렇죠? 내적 공리. 그리고 내적 공간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두 부등식이 있죠. 첫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렇죠? PQ 내적한 거에 절대값. 얘는 실수죠. 이제 내적하면 그거에 어, 절대값은 각각의 크기의 곱보다는 작다라는 거. 같던지. 그렇죠? 그리고 합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 그 합보다는 또 이하다라는 거. 삼각부등식. 두 가지 부등식은 내적 공간이라면 당연히 이거 사실 이미 내적 공간에서도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이죠. 뭐 어쨌든 요 부등식 두 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R3에서 우리 요 내적은 또 공식이 있죠. 내적은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 세타는 당연히 P하고 Q 사이의 각을 의미하고 요 세타 관점에서 써보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요 세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넘기고 아크 코사인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각 세타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위가 0 이상 그리고 파이 이하. 요게 통상적으로 요 범위로 하게 되죠. 뭐 두 벡터 우리가 요 벡터하고 만약에 뭐 이 벡터 사이에 각을 제시오 한다면은 누가 이렇게 재겠습니까? 그쵸? 얘하고 얘 작은 각, 요 사이의 각을 재지. 그쵸? 그래서 0과 파이 사이의 각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다 커버된다라는 겁니다. 두 벡터 사이의 각이.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에서 새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그 접벡터라는 겁니다. 접벡터, 탄젠트 벡터라는 건데, 그 접벡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아까 R3에서 일반적으로 했던 벡터는 위치 벡터였잖아요. 그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벡터 그리고 마음껏 평행 이동할 수 있는 벡터인데 그래서 이제 작용점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죠. 어디서부터 너 벡터 나온 거니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요 접벡터라고 한다는 건 이제 작용점이 의미가 있다. 작용점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작용점이 다르면 다른 걸로 이제 간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 어디서 딱 작용해서 나온 거냐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의미의 벡터를 이제 접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P가 접해 있는 그 어디에서 너가 의존을 하냐, 그거에 따라 접해져 있는 어느 점에서 따라 다른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 R3의 두 점 P하고 V에 대해서 시점을 필요하고 이제 시점 종점 나오는데 시점이 필요하고 종점을 P 플러스 V 이걸로 하는 벡터를 전 P에서의 접벡터라고 하고 결론은 이제 VP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때 P를 VP의 작용점 그리고 V를 VP의 벡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로 하나 나타내 보면은 우리가 이제 P를 1,3 그다음에 V를 2,3,2 요거로 할게요. 그러면 접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P 얘는 2,3,2 요거의 P 요게 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나타내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요게 P가 없다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냥 위치 벡터였다면 어떻게 했어요? 2,3,2니까 그냥 2,3,2 찾아서 원점에서 이렇게 딱 해주는 그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작용점이 어디다? 원점이 아니라 P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P를 찾아서 옮겨야 되는 거지 걔를. 그러면은 시점이 뭐가 되고 P가 되고 종점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P만큼 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종점이 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요거 더한 P 플러스 V 즉 3,4,5 그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대충 1,1,3 뭐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가 P고 V 그 3,4,5 여기라고 한다면은 P 플러스 V 이런 식으로 가는. 얘가 VP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게 이제 접벡터다. 그리고 P를 작용점, V를 벡터 부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작용점을 고려하는 벡터를 우리가 탄젠트 벡터, 접벡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거 관련해서 참고 내용. R3의 접벡터 VP에 대해서 작용점 P의 혼동의 소지가 없으면 P를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계속 이런 접벡터들을 다루는데 VP, WP 막 하면서 계속 이 P를 쓰는데 이제 당연히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혼동의 소지가 없으면 그냥 P를 생략하자라는 겁니다. R3의 점 P는 작용점이 우리 이제 R3의 점 P 있죠. 맨 처음에 위치 벡터이기도 하죠. 점은 벡터고 벡터는 점이에요. 위치 벡터에서. 그래서 이 점 P는 뭘로 볼 수 있냐? 접벡터로 본다면 P는 그 뭐예요? 작용점이 뭐고? 원점이고, 그렇죠? 작용점이 원점이고 벡터 부분이 P인 그런 접벡터 P0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 P 원래 요거잖아요. 점 P. 근데 접벡터로 본다면은 작용점이 어디고 원점이고 벡터 부분이 P인. 그렇죠? 왜냐면 종점이 0 플러스 P니까 그냥 P죠. 그래서 기호로 쓴다면은 P0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VP, VP 맞죠? 얘가 지금 여기가 P고 여기 V니까 여기 P 플러스 V니까. 자, 그래서 R3의 점 P 혹은 벡터는 접벡터로 본다면은 P0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접벡터가 같다, 다르다, 그리고 평행하다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 같은 거는 그냥 성분이 같으면 돼요. 그렇죠? 점이 같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접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이제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작용점까지도 너 어디서 발생된 거야? 그것까지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 부분도 같아야 되지만은 이제 요 작용점도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어느 하나가 다르면 당연히 그 두 접벡터는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두 접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 VP하고 WQ가 있는데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게 작용점이 너가 나온 거는 달라더라도 벡터 부분이 좀 평행한 거, 그거를 평행하다라고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P고 P인 여기 벡터, 저 벡터 VP라면은 다른 벡터는 이제 Q에서 발생됐지만 얘랑 평행한 거지. 이런 식으로 WQ. 요거는 두 접벡터가 뭐라고 하자? 같은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평행하다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벡터 부분이 평행하면 평행하다.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접벡터라는 개념이었는데 그 접벡터를 고정된 점 P에 대해서 그 접벡터를 모아놓은 집합을 이제 어떤 공간이 되는데요. R3에서 점 P를 작용점으로 하는 모든 접벡터의 집합 어떻게 쓰냐면 이제 TP-R3 이렇게 씁니다. T 당연히 뭐겠어요? 그 탄젠트 벡터들의 모임해서 앞에 T자 따온 거겠죠. 근데 작용점이 어딘데요? P라고 해요. P를 나타내 주는 거죠. R3에서. 그래서 VP들의 모임이다. R3는 점 V에 대해서 요거를 P에서 R3의 접공간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 보면 여기 이제 P가 고정이 돼 있는 거죠. 어떤 P 잡았어요. 요 P에서의 접벡터는 뭐 많죠. 요거 뭐 VP, 그다음에 뭐 이거 WP, 그다음에 뭐 이거 UP. 당연히 얼마만큼 있겠어요? R3만큼 있겠죠. 이 UWV 이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다 R3에 있는 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R3만큼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시점이 다 뭘로 옮겨진 것뿐이다. P로 옮겨진 것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부 3개만 그랬습니다. 엄청 많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의 모임, 전체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어떻게 쓴다? TP R3. P에서의 접공간이라고 한다. 자,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이 보니까 접공간이란 말이 붙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R 위에 벡터 공간 되지 않겠습니까? 벡터 공간. 그럼 벡터 공간이면은 그 덧셈하고 상수배 그게 이제 잘 정의가 된다라는 건데 덧셈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VP, WP 이렇게 두 접벡터 더한다라는 거는 너 그 벡터 부분 있지? 그거 더한 거에 접벡터. 걔를 벡터 부분으로 하고 있는 얘. 이렇게 줘야겠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죠.
R3에서 더하는 거니까 요건 지금 정의하는 거고. 그리고 뭐 상수, 실수 C라고 할게요. 여기 상수배 하는 거는 당연히 CV, 요 벡터, 요거를 벡터 부분으로 하고 있는 저 벡터. 이렇게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이게 이 작용점 P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계속 그냥 따라다니는 거지. 작용점이 P라는 것만 계속 나타내 주는 거고 사실 우리가 R3에서 하는 거랑 연산이 어때요? 같아요. 그냥 R3에서 연산이 하는 거랑. 그래서 요 TP R3는 이 여기 있는 원소들이 작용점 P라고 해가지고 원소 자체는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사실은 돌아가는 게 누구랑 같다? R3랑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둘이 동형이 된다. 선형 동형 벡터 공간이니까 linear isomorphic 하다라는 겁니다. 선형 동형. 그래서 당연히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의 VP하고 대응되는 거는 여기서 누구? V랑 대응되겠죠. 그렇죠? 작용점을 P로 해준 거 그 차이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 접 공간도 뭐다? 벡터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접 벡터 접 공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벡터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변수 미적 분학에서 뒤쪽에서 나왔었죠. 벡터장. R3의 벡터장 V. 얘는 뭡니까? 벡터장은 뭐예요? R3에서 정의된 벡터장이다. 벡터 다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점을 넣었을 때 뭘 내뱉는 거예요? 벡터를 내뱉는 그런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함수. 그렇죠? 근데 어디서 정의됐다? R3 정의됐다. 그럼 R3의 점 어떤 점을 넣더라도 벡터를 내뱉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점을 내뱉었다. 요 점을 넣었다. P. 그러면 이제 P의 접 벡터 뭐 하나 내뱉겠죠. 그렇죠? 뭐 하나 내뱉는 거고. 그다음에 뭐 꼭 요건 생각할게요, 그냥. 요거는. 그다음에 여기 뭐 Q를 넣었다. 그러면 Q에서 뭐 접 벡터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뭐 R을 넣었다. 그럼 R에서의 접 벡터 하나 내뱉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함수인지는 몰라요. 지금 정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함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점을 넣었을 때 그 벡터 내뱉고 또 어디 넣으면 내뱉고 지금 다 찍을 수는 없어요. R3 점에서 접 벡터를 내뱉는 그런 함수다. 그러면 이제 정의역은 뭐고? R3가 되겠죠. 공역은 뭐가 되겠어요? 각 모든 점 P에 대해서 접 공간들을 모아놓은 요 점에서의 접 벡터, 요 점에서의 접 벡터, 이 점에서의 접 벡터 거기로 가는 거니까 결국엔 각점 P에 대해서의 접 공간의 합집합 여기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가 뭐다? 벡터 장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벡터 장에 또 연산을 우리가 부여를 하려고 해요. 덧셈과 그다음에 이제 실함수배. 그래서 벡터장 UV하고 미분 가능한 실가함수 F에 대해서 벡터장 더한 거, 그다음에 그 어떤 벡터장에다가 실함수배한 거, 걔는 뭐냐라는 거. 그래서 각점 P에 대해서 당연히 어떻게 정의해야겠어요? 요거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각 점별로 정의합니다. 각점 P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주는 거야? UP하고 VP 그거 더해.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UP는 뭐예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P에서의 접 벡터예요. 얘도 P에서의 접 벡터. 두 P에서의 접 벡터를 더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죠? 팩터 부분 더하기로 했잖아요. P 주고. 그건 알고 있는 거. 얘는 지금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요 상수배, 그러니까 실수배죠. 실함수배죠. 벡터장에다가 실함수배한 거. 요거는 어떻게 정해? 점별로 P를 넣었을 때 당연히 VP, 요 접 벡터에다가 요거 실수배해. 라는 거. 그래서 P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라는 거. 됐죠? 벡터장은 합하고 실함수배.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배하듯이.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벡터장은 바로 이제 얘네들인데 각점 P에 대해서 U1P, 1,0,0P, U2P, 010P, U3P, 001P 요걸로 정의되는 벡터장 U1, U2, U3를 R3의 자연 틀장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기서 요 벡터장 U1는 벡터장이 맞아요? R3의? 벡터장이 맞다라는 거예요. R3의 각점 P마다 어딜 내뱉어요? 1,0,0을 내뱉는 거예요.
어느 점을 넣더라도 무조건 1,0,0,0으로 내뱉는 거지. 이 점을 넣더라도 1,0,0,0p. 됐죠? 그다음에 U2는 어떻게 되고? 0,1,0으로 다 내뱉는 거야. 어떤 점을 넣더라도. U3는 이제 요 방향으로. 그럼 이제 요 벡터장들의 모임. 얘를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벡터장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애죠. 그래서 이런 벡터장의 모임을 자연 틀장이라고 한다라는 거. 비화적으로 보면은 뭐 R3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뭐 요 점을 우리가 P다. P 요걸 넣었어요. 그럼 U1P는 어디로 가는 거야? U1P는 1,0,0,0 방향인 대략 이 방향으로. 요게 U1P다. 그다음에 U2P는 요걸로 쏘는 거야. U2P. 요게 U2P죠. U3P는 요렇게. 이게 좀 제가 지금 요 P를 여기로 잡아서 그렇지 여기로 잡으면 이게 여기에 있겠죠. 옮겨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도 또 똑같이 내뱉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렇게 이제 내뱉는 애고 노트 보면 첫 번째 R3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우리 U1P, U2P, U3P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접공간 배웠어요. TPR3 배웠습니다. TPR3 관련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TPR3라는 요 벡터 공간 얘의 뭐겠어요? 정규, 직규, 기저겠지. 크기가 1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수직하죠. 작용점 P에서 나오는. 그렇죠? 세 벡터가. 그래서 얘의 정규, 직규, 기저다. 라는 거. 맞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 V가 R3의 벡터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벡터장. 그러면 R3의 이미전 P에 대해서 이 VP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P에서의 접벡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성분이 있겠죠.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있겠어요. 근데 이제 P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떤 P를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P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함수라는 거지. P를 넣으면 뭐가 어떤 점을 넣으면 어떤 걸 내뱉는 거니까. 그래서 V1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성분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V1P. 그다음에 V2P. 그다음에 V3P가 되는 거지. 그럼 이 V1, V2, V3는 무슨 함수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R3에서 실수로 가는. 맞죠? 이게 실수 내뱉는 거잖아요. V1P. R3에서 R로 가는 어떤 실가 함수지. 그러니까 우리 다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V1, V2, V3. 뭔지 몰라요. 이게 V가 우리가 지금 뭐 V를 특정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가 있을 겁니다. P에 따라서도 P를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변할 거니까 그 함수로 볼 수 있죠. 함수 값으로 V1P, V2P, V3P.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자연 틀자 그걸로 우리가 표현을 바꾸게 되면은 V1P, U1P 플러스 V2P, U2P, V3P, U3P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얘네들이 100, 010, 001, P 그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P는 안 썼네. 작용점 P. 사실 별말 없으면 당연히 접벡터니까 당연한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요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P 요거를 다시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요거 벡터장, 요건 실함수입니다. 우리 아까 정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 벡터장, 벡터장, 벡터장 합입니다. 그것도 해서 또 P를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V1, U1, V2, U2, V3, U3 요거 벡터장의 실함수배, 실함수배, 실함수배 그것도 다시 벡터장이고 그걸 더한 겁니다. 그거에 P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즉슨 R3의 벡터장, 위의 벡터장 V를 잡게 되면 여기 지금 VP고 얘는 요거 P니까 얘랑 요거랑 같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R3의 벡터장 V를 잡게 되면 요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요런 형태가 되는 이런 실가 함수 V1, V2, V3가 항상 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다음 쪽에 있죠. 당연히 뭐라고 부르겠어요, 걔를? 성분 함수 혹은 뭐 좌표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유클리드 공간 R3의 벡터장 V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R3에서의 실가 함수 VI들이 유일하게 존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때 VI를 V의 유클리드 좌표 함수 혹은 유클리드 성분 함수라고 하고 간단하게 이제 요거를 뭐 시그마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i는 1부터 3까지 VI, UI.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벡터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벡터장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당연히 자, R3의 벡터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항상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VI, UI들의 결합으로 어떤 실감수, 성분함수가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요 성분함수, 얘네들이 미분 가능할 때 그럼 얘네들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냐.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VI들은 어떤 함수니까 R3에서 R로 가는 다변수 함수예요.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VI들이 미분 가능하면 V는 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 R3의 벡터장 그리고 이런 실가 함수들은 주어지면 이제 다 미분 가능하다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기하학은 미분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미분이 되니 안 되니로 자꾸 딴지를 걸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별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미분 가능성 막 따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면 웬만해서는 그냥 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간주를 하다. 특히 뭐 미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자라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걸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까 요 R3의 두 벡터장 V하고 W 그리고 R3에서의 미분 가능한 실가함수 F에 대해서 요 더한 거 있죠. 벡터장 두 개 더한 거 그리고 벡터장의 실함수 빼한 거. 얘네들은 R3의 미분 가능한 벡터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요 합은 어떻게 됩니까? 얘 아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VI, UI들의 합. 얘는 성분함수를 WI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i는 1부터 3까지 VI 플러스 WI, UI. 요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성분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거든요. 각 i에 대해서. 근데 요거 미분 가능, 미분 가능. 우리 다변수 함수에서 더한 거 당연히 미분 가능이지. 그렇죠? 그럼 얘가 성분함수들이 다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미분 가능한 벡터장이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요거는요. 요거는 i는 1부터 3까지 FVI, UI. 요것도 미분 가능하죠? 그렇죠? 미분 가능한 VI들은 미분 가능하니까 F도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요. 곱한 거 미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모든 성분함수들이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벡터장에서 우리가 또 사실 알고 있는 벡터장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그걸로 파생되는 우리 요 그레디언트 F 그레디언트 벡터장 혹은 기울기 벡터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분함수가 뭐예요? 얘 성분함수는 요거죠. 첫 번째 x좌표로 미분한 거 fx 그리고 fy, fz 그거를 성분으로 하고 있는 그 벡터장이죠. 그래서 좌표로 써보면은 x1 예. 지금 여기서는 인덱스 때문에 x1, x2, x3라고 했죠. 그래서 F에 의존한 그 종속 변수 있죠. x, y, g. 그거를 x1, x2, x3로 쓴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여기 x, 요거 y, 요거 z로 써도 상관없죠. 표기의 차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접벡터들 얘네들 이 접공간에서의 내적은 어떻게 주겠는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R3에서랑 돌아가는 걸로 똑같이 유사하게 다 주려고 해요. 지금 다 의도가. 그래서 얘에서의 두 접벡터의 내적 이건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R3에서 하듯이 이거 너 벡터 부분 있잖아. 그거 성분, 그거 내적해. 이거지.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V하고 W 내적 못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각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벡터 부분의 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 벡터장, 두 벡터장 U하고 V의 내적, 얘 이렇게 여기 내적한 거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거는 점별로 정의하겠다. 각 점 P마다 어떻게
아, 그 내적한 거. 요거 도대체 무슨 함수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각점 P마다 너 UP 있지. 너 VP 있지. 접벡터잖아. 너 P에서의 접벡터. 그걸로 정의하자라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정의해야겠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럼 이건 알고 있는 거냐? 알고 있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잘 정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접벡터 사이의 내적 그리고 벡터장 사이의 내적 그것도 이제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틀 혹은 틀장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클리드 공간 R3의 점 P에서 서로 직교하는 단위적 벡터의 집합. 뭐 E1, E2, E3. 얘를 P에서의 틀, 프레임, P에서의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직교하면서 단위적 벡터인 애들. 그리고 R3의 벡터장, E1, E2, E3. 요거에 대해서 각 점 P, 어떤 점 P를 넣던 간에 얘네들이 이제 내뱉는 거는 P에서의 접벡터들일 텐데, 세 개의 접벡터인데, 얘가 P에서의 틀이 될 때,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요 벡터장을 R3의 틀장이라고 하자. 얘네들이 사실은 벡터장이니까 틀장, 장을 붙인 거죠. 프레임 필드라고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노트 보면 R3의 점, 각점 P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자연 틀장 있었는데 U1P, U2P, U3P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용어로 말하면 얘는 뭡니까? 각점 P마다 P에서 서로 직교하는 단위 접벡터 맞아야 하네요. 맞죠? 따라서 P에서의 뭐다? 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U1, U2, U3는 벡터장인데 각점 P마다 P에서의 틀을 내뱉네요. P에서의 틀을 주니까 이런 U1, U2, U3는 뭐다? 모임이 틀장이다라는 겁니다. R3의 틀장. 근데 이미 사실 앞에서 용어를 정했어요.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얘가? 자연 틀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이런 말은 뭐야? 지금 요거에서 나온 거지. 자연 틀장. 이거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맞죠? 자연스럽게. 근데 얘가 사실 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틀장이라고 아까 처음에 이름을 미리 붙인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E1, E2, E3. 얘가 P에서의 틀이에요. 만약에 P에서의 틀이다. 라는 것은 그러면 보니까 E1, E2, E3가 이 접공간에 P에서의 접공간에 뭐라는 거예요? 틀. 서로 직교하면서 단위 접벡터니까 정규, 직교, 기저라는 말이네. 그렇죠? 이게 틀이라는 게 그렇죠? 꼭 100, 010, 001 그 방향으로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이제 서로 직교하면서 단위 접벡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P에서의 틀이면은 얘가 TP-R3의 정규, 직교, 기저라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대 때 했지만은 요 정규, 직교, 기저가 되는 거랑 동치가 어떻게 따지면 되겠어요? EI, EJ 요거를 내적한 것이 뭐다? I하고 J가 같으면 1이라는 얘기고 I하고 J가 다르면 0이라는 말이잖아. 그쵸? 서로 다르면 수직하는 거고 같으면 크기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냐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대에서 근데, 그래서 요거가 사실은 이름이 있어요. 뭐냐면 델타 IJ 이렇게 씁니다. 하도 이제 이런 표현이 뭐 종종 나오게 되니까 이름은 크로네커가 만들어서 크로네커 델타라고 한다. 크로네커 델타. 그렇죠? 그래서 이제 E1, E2, E3 걔가 틀이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EI, EJ 내적한 것이 크로네커 델타가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틀장 했고요. 그럼 이제 당연히 또 정규, 직교, 전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E1, E2, E3 얘가 유클리드 공간 R3점 P에서의 틀일 때 그럼 P에서의 접벡터가 뭐 아무거나 주어져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P에서의 접벡터 V를 어떻게? E1, E2, E3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없겠다? 있죠. 당연한 겁니다. 정규, 직교, 기저니까. 그리고 정규, 직교, 기저의 장점이 뭐였어요?
기저면 그냥 1차 결합 표현으로 유일하게 나타내진다. 그거까지만 알 수 있지만 그 개수는 사실은 몰랐죠. 하지만 정규직교 기저면 그 개수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죠. 이게 만약에 정규직교 기저가 아니라 직교 기저였다면 이원의 크기의 노름의 제곱으로 나눠줬었고 정규니까 그거 없었죠. 그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얘는 성분이 각각 요거 요렇게 된다라는 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요거에 대한 요 틀에 대한 V의 정규직교 전개라고 한다. 아까 벡터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확장해서 얘가 이 벡터장들 3개 모아놓은 게 얘가 유클리드 공간 R3의 틀장일 때 틀장이에요. 각점 P마다 뭐예요? 틀을 내뱉는 거죠. 정규직교 기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3의 벡터장 V에 대해서 이 V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각점 P마다 확장되는 거죠. 여기 각 VP, 그럼 요 VP, E1P, E1P, VP, E2P, E2P, VP, E3P, E3P 그렇게 좀 되는 거니까 각점 P마다 그러면 이제 함수 관점에서 쓰면 이렇게 P 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얘에 대한 V의 정규직교 전개라고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선대 때도 살펴봤지만은 그래도 정규직교 전개 그래도 기하적 표현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TP R3 그러니까 이제 V가 P에서의 접벡터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 성분 함수들이 사실은 뭐가 되느냐 이건데 각 i에 대해서 이제 지금 V가 이 3개의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져 있죠. 그래서 각각의 걔네들이 뭐냐라는 거. 그러니까 즉 V에다가 EI 내적하고 EI 한 거. 요거. 자, 요거는 사실 지금 EI가 단위 벡터이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EI 내적한 거 어차피 1이니까. 요거죠. 자, 요거는 뭐였어요? 요거는 무슨 공식이었죠? 정사형 공식이었죠. 프로젝션 어디에다가 EI에다가 누구를 V를 내적하는 V를 사용하는 그 정사형 공식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 V를 어떻게 나타낸 거예요? 세 벡터의 합인데 누구한테? E1, E2, E3한테 정사형한 걸로 쪼개가지고 걔네들의 합으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 보면 여기를 만약 P라고 할게요. P. 그래서 틀인데 P에서의 틀이 있어요. E1, E2, E3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E1 이 방향으로 하고요. E2 이 방향으로 나타내져 있고 E3 이 방향으로 할게요. 그냥. 꼭 얘가 100, 010, 001 그 방향이 될 필요는 없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방향으로 한 거고 여기에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제 P에서의 어떤 접벡터 VP 요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이 E1, E2, E3 요거에 대해서 정규직교 전개한다라는 거는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냐라는 거. 그거는 요 E1에다가 얘를 이걸 조금 축을 조금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얘를 여기다 사용하고 또 얘를 여기다 사용, 여기다 사용. 그거의 합의 세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겠죠. 얘가 뭐다? V를 지금 P는 안 썼구나. 사실 상관없고 VP를 E1에다가 내적한 거. 그러니까 사용한 거만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벡터가 V, E2, E2 그리고 요 벡터가 V, E3, E3 그럼 P를 뗍시다. 됐죠? 그래서 요 V를 요 벡터 세 개의 합으로 쪼개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기하적으로. 사용한 것들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정규직교 전개죠. 요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R3라면은 또 중요했던 연산이 바로 외적입니다. 그러면은 P에서의 두 접벡터 V하고 W의 외적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 원래 VP죠.
P에서의 접 벡터 VP, WP 이렇게 있는데 그냥 P를 생략해서 쓴 거고 그래서 VP하고 WP 외적한 거는 성분이 벡터 부분이 뭐인? 요거인. V하고 W 사실은 외적한 거죠. 우리 R3에서 그거를 벡터 부분으로 하고 있는 접 벡터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 성분까지 뭐 그렇게 꼭 외울 필요는 없고 계산하는 방식 알죠? U1P, U2P, P에서의 표준기죠. P에서의 이제 100, 010, 001은 얘네들이니까 U1P, U2P, U3P 요거에서 V1, V2, V3 그다음에 W에 잡혀있는 W1, W2, W3 이렇게 계산하죠. 요거에 이제 행렬식처럼 맞죠?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R3의 벡터장 U하고 V의 외적 요거는 당연히 역시 또 점별로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금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점별로 정의하겠다. 그럼 각점 P마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UP 있잖아 너 그리고 VP 있잖아 그거 외적해. 이거는 접 벡터죠. 두 P에서의 접 벡터. 접 벡터의 외적은 방금 위에서 정의했고요. 그렇게 하겠다. 각점 P마다. 그러니까 점별로 확장이 된 것뿐입니다. 벡터 장이라는 거는 그렇죠? 벡터 장의 연산에서는 자, 그리고 외적이고 뭐 기하적으로 의미 알죠? 요 점 P에서 만약에 요게 VP다. 그리고 요게 WP다. 그럼 요거 외적을 하게 되면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나오는데 방향도 중요하죠. VP에서 WP 외적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엄지 이렇게 나오니까 요만큼 정도 나온다. VP, WP. 만약에 WP를 먼저 해적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엄지가 아래로 여기서 WP에서 이제 VP로 향해서 돌려야 되니까 반대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두 수직인 얘하고 얘 수직인 벡터를 내뱉게 되고 그럼 뭐 얼만큼 나오냐 이게 너 길이가 이게 뭐 어느 정도 나오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였죠? 크기는 바로 이 VP하고 WP가 결정하는 뭐죠?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 나온다. 이거. VP, WP 요 넓이만큼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우리 다 선대 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도 우리가 다 살펴봤었죠.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벡터 외적하면은 0벡터고 U, V 외적한 거는 V 외적 U한 거랑 방향이 반대죠. 그리고 이렇게 덧셈하고 외적 분배 잘 됩니다. 다행히. 그리고 상수는 뭐 어디다 곱해서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그리고 이제 요 어떤 두 벡터 외적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벡터죠. 내적은 두 벡터 외적하면 실수가 되지만 벡터 외적을 하게 되면 다시 벡터가 탄생하게 되죠. 그럼 그 벡터랑 또 다른 벡터를 또 외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외적을 하게 되는데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먼저 하게 되면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멀리 있는 거 내적하고 얘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해주고 붙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거 내적 붙여주고 빼기 가까이 있는 거 내적 붙여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멀리 있는 거 먼저 알겠죠? 멀리 있는 거 먼저 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있었죠. 외적한 거, 또 외적한 거를 내적한 거. 요거는 요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뭡니까? 라그랑지 항등식이죠. 순서대로 U 내적 W, U 내적 G, V 내적 W, V 내적 G. 요거를 행렬식 하듯이 하면 되겠습니다. AD-BC 한 게 요거죠. 라그랑지 항등식. 선대 때 다 했고요. 그리고 요 외적한 거의 크기의 제곱은 각각의 노름의 제곱에서 내적한 거의 제곱을 빼준 거. 요것도 했었고요. 요걸 사용해서 이제 요것도 이끌었죠. 그래서 크기가 뭐다? 각각의 노름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세타.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밑변이 되고 요게 높이가 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리고 요거는 삼중곱이죠.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 외적하고 다른 벡터를 당연히 외적도 할 수 있겠지만 내적도 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외적하고 내적하는 거.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먼저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실수니까. 그렇죠? 다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또 외적하고 내적을 이게 연산을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죠? 그래서 지금 다 복습한 겁니다.
새로 나온 개념들도 좀 있고 복습한 것도 있고요, 지금. 자, 그래서 1.1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2절은 또 우리가 방향도 함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미분계에서 방향도 함수 정의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equal 다변수 미적에서 우리가 했었죠. 미적에서 다변수 미적에서 방향도 함수. 뭐 이변수 함수든 삼변수 함수든 그런 다변수 함수의 방향 도함수죠. 기호로는 directional derivative 해가지고 D자 따와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변화도를 볼 거냐 U 방향으로 누구의 F에 그래서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보통 나타내고 그리고 어떤 점을 기준으로 볼 거냐 P에서 보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directional derivative 방향도 함수 대표적인 기호가 되겠고 정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U는 무슨 벡터예요? 미적에서는 단위 벡터죠. 유닛 벡터 크기가 1인 거 단위 벡터. 단위 벡터 U가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단위 벡터 주어져 있고 그러면 요점 P에서 U 방향으로 F의 뭘 알고 싶다? 변화율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F가 뭐 감소하냐, 증가하냐, 아니 뭐 변화 없냐 그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방향도 함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사실 이제 미분계수를 알고 싶은 거지. 그렇죠? 변화도, 기울기. 그래서 F에서 이제 점 P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P에서 어느 방향으로 U 방향으로 살짝 변하는 거지. 요 H 살짝 변해서 그 값하고 누구의 차? P하고의 함수값의 차의 변화율. 그거의 극한. 얘가 뭡니까? 미적에서 방향도 함수 정의였어요. 요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P 플러스 H에다가 순간 변화율이니까 0, 미분해서 엮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H에 대한 미분이 되겠고 요게 이제 우리가 미적에서 했던 방향도 함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분기하에서도 거의 같은데 방향도 함수 당연히 의미하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미적에서는 요 U를 단위 벡터로 제한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F가 이변수 함수에서 F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R3에. 그렇죠? 공면으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공면이겠죠. 그래서 내가 요 방향으로 그 F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어. 뭐 순간적으로 감소하니, 증가하니, 뭐 그대로니 이런 거 알고 싶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향을 제시할 때 꼭 굳이 단위 벡터로 제시해야 되냐는 거야. 그냥 그 방향이 중요한 거지 단위 벡터로 제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적에서는 관리적으로 단위 벡터로 한 거고 그럼 굳이 단위 벡터로 할 필요는 없어서 그거를 그냥 이제 미기에서는 단위 벡터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의에 약간 혼동의 소지가 생기죠. 그래서 임용에 지금 잘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나온다면은 뭐 어쨌든 간에 혼동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 거지. 자, 유클리드 공간 R3에서 미분 가능한 실감수 F와 요 P에서의 접벡터 VP에 대해서 방향도 함수 기호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VP, F. VP 방향으로 F의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호를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럼 VP 방향으로 F의 디렉셔널 데리바티브 요거니까 아니면 뭐 V를 떼도 그러니까 P를 떼도 되고요. 그래서 DVF. 책마다 기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기호로 쓰도록 할게요. 의미는 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F 함수의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건데 어디 기준으로? P에서 어느 방향으로? V 방향으로. 그러면 P 플러스 TV. P에서 V 방향으로의 직선 넣은 거거든요. 그거에서 미분에서 T를 엮는 거니까 초기 변화율. 그 P에서 V 방향으로 F의 초기 변화율,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런 기호로 이제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고요. T에 대한 미분. 얘를 VP에 대한 F의 방향 도함수라고 한다라는 거. 의미는 점 P에서 V 방향으로 F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자,
얘는 이제 값이 나오죠, 값이. 자, 그거 한번 구해보죠, 예제로. R3.V하고 P가 있고요. 함수 F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VP에 대한 F의 방향도 함수 얘를 위에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됐어요. 그러면 얘부터 알아야겠죠. P 플러스 TV, 요 직선식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T 요거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 마이너스 3t 요게 되겠고, 그러면은 f에다가 요거 p 플러스 tv 요거 넣게 되면은 x제곱이죠. 그래서 1 플러스 t의 제곱, y는 1이고 g는 마이너스 3t 요거죠. 따라서 요거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t 3승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3t 요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 구했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t 미분하고 0 그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게 방향도 함수다. VPF 얘는 정의가 요거이니까 마이너스 9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3 여기에다 t는 0 넣는다. 그럼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이제 저 함수 f 주어진 함수에 점 P에서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0에 섰을 때 어느 방향으로? V 방향으로 F 함수값의 순간 변화율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는 순간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방향도 함수 구해봤고 그 미적에서도 우리가 방향도 함수 정의도 있었지만은 공식도 있죠. 그렇죠? 정리도 있습니다. R3의 미분 가능 함수 실감수 F 하고 접벡터 VP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이 방향도 함수 얘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죠. 이 VI하고 요것들의 곱의 합 내적으로 볼 수 있죠. 얘를 성분으로 하고 있는 애가 뭡니까? 그레디언트 FP죠. 그리고 얘를 성분으로 하고 있는 애는 접벡터는 VP죠. 이거 기억하죠? 그렇죠? 미적에 있었어요. 그레디언트 F하고 V를 내적한 거 그렇게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여기서도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죠. 방향도 함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F 아까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F P 플러스 TV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했죠. P 좌표는 P1, P2, P3 V의 좌표는 V1, V2, V3 그렇게 한다면은 얘는 P1 플러스 T V1 첫 번째 좌표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좌표는 이렇게 세 번째 좌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F 당연히 F 있어야죠. 요게 요거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0 그렇게 이제 넣어줘야 하겠습니다. 그게 방향도 함수죠. FP 플러스 TV 요거 0. 자, 요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사용을 하게 되냐면 자, 지금 F는 뭐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어요? F는 변수가 F는 자, 요거 우리 X로 할게요. 원래는 뭐예요? F는 X하고 Y하고 G 요거에 대한 함수죠. 그렇죠? 그리고 그 X, Y, G는 또 누구에 대한 함수예요? 얘네들은 실수고 T에 대한 함수다라는 거지 각각. 그러면 이제 관계도가 생기죠. F가 누구에 대한 함수고 X, Y, G에 대한 함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뭐다? T에 대한 함수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X, Y, G를 우리가 이제 좀 인덱스 표현을 쓰기 위해서 X1 그 인덱스 표현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이제 X1, X2, X3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X1, X2, X3에 대한 함수다. 근데 그것이 각각 T에 대한 함수다. 그러면 F를 지금 뭐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냐면 T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니까 체인룰이 들어가 줘야겠습니다. 연쇄 법칙. 따라서 F를 첫 번째로 미분하면 이 F에 딸린 게 변수가 한 개가 아니죠. 1변수가 아니죠. 얘가 다변수죠. 3변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이렇게 파셜로 하죠. D로 안 하고. 그리고 그 점에서 하는데 X 이거는 노란색 안 하고 흰색으로 할게요.
어, 어떤 점에서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겁니까? t가 0일 때예요. t가 0일 때니까 P1, P2, P3. 그러니까 즉 P에서 하는 거죠. P에서의 미분계수. 그리고 또 이어받아서 요번이요. X1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죠? X1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X1 있잖아요. 그렇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1이에요. V1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T에다가 0을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T가 없어요. 넓게. 그냥 V1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똑같이 F를 이제 우리가 X2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의 값이 되냐면 T가 0 넣게 되면 P에서의 값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X2를 V2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얘도 하게 되면 X3로 미분하고 T에서의 값하고 X3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V3. 그래서 사실은 저 오른쪽 결과가 체인룰 쓰게 된 거죠. 그 결과는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공식이죠. 어떻게 보면 요거를 사용해서도 아까 한번 위에서 구했던 거 그거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 자, 문제는 같아요. 아까 했던 거. 근데 이제 공식을 사용해서 해보자. 그럼 이제 누가 필요하냐면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F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레디언트 F 구할 수 있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EX, Y지. Y에 대해서 미분, Z에 대해서 미분. 요게 이제 그레디언트 F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레디언트 FP 요거 하고 VP 요거 내적해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FP 이제 그레디언트 구했고 P를 우리가 넣게 되면 1, 1,0 넣으면 되니까 0,0,1 P 요거죠. 그레디언트 FP는 요 접벡터가 되겠어요. 그리고 VP는 어떤 접벡터냐면 벡터 성분이 1, 벡터 부분이 1, 0, 마이너스 3인 요 접벡터가 됩니다. 두 접벡터 사이의 내적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벡터 부분 그냥 유클리드 내적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도 된다라는 거죠.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향도 함수 우리가 했고 또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입니다. 성질들 볼게요. 두 접벡터 있어요. VP하고 WP 있고 R3의 미분 가능한 실가함수 FG 그리고 AB는 실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요건 뭡니까? AVP 플러스 BWP. 요거는 접벡터죠. P에서의 접벡터입니다. VP도 지금 P에서의 접벡터, WP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다가 실수배. 다시 P에서의 접벡터지. 우리 실수배 다 잘 정리가 했죠. 그 다음에 더한 거. 다 P에서의 접벡터입니다. 그럼 얘가 P에서의 접벡터니까 요거에 대한 요거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마치 이렇게 다 쪼개듯이. 그래서 얘 방향도 함수 A배, 요거 방향도 함수 B배, 그거 더해. 그거지. 그러니까 요 벡터 부분 쪽으로 뭐가 성립한다는 거냐면 선형성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또 마찬가지로 요것도 우리 실가함수거든요. AF 플러스 BG. 그러면은 VP 방향으로 요 실가함수의 방향도 함수도 있겠죠. 그것도 역시 이렇게 된다라는. 마치 분배하듯이 A 쪽에 그러니까 덧셈 쪼개고 A, B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마치 선형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도 1번, 2번 요 앞쪽 접벡터 쪽으로 선형성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함수 쪽으로도 선형성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곱한 거 얘도 어쨌든 실가함수거든요. 그러면은 VP 방향으로 이 FG 곱한 함수의 방향도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공식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곱한 거의 방향도 함수가 어떻게 보면 미분이니까 곱미분처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하고 붙이고 미분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곱미분처럼. 미분한다는 건 방향도 함수를 취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붙인다는 건 그냥 함수값만 띡 준다라는 거. 됐죠?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다는 안 하고 3번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은 우리 이제 앞에 방금 한 정리 있죠? 1점, 2.1 그거를 사용해서 똑같이 유사하게 할 수가 있고요. 3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VP, FG.
자, 공식 적용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i는 1부터 3까지 vi에다가 파셜 xi, 파셜 fgp 요거죠. 공식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fg라는 함수에다가.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이 f 곱한 함수를 xi 그래서 뭐 이게 x인지 y인지 z인지 어쨌든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우리가 실함수에서 하듯이 이제 곱미분 당연히 써야겠죠. 그래서 i는 1부터 3까지 vi 되고 그러면 미분하고 그다음에 붙이고 미분하고 요거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함수 미분하듯이 한 거, 곱미분한 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시그마 각각 얘한테 시그마 적용한 거, 요한테 시그마 적용한 거 각각 더하게 되는데 요게 뭡니까? 얘는 사실은 i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수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되고 요게 뭡니까? 얘죠. VP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죠. 그리고 GP 있고요. 그 다음에 FP 밖으로 그냥 나가고 i랑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바로 VP, G 요거죠. 그래서 저 공식 성립한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다 어쨌든 간에 이 공식 써서 저 앞에 1점, 2점에 그거 써서 다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향도 함수에 대해서 요성질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벡터장도 아까 했는데 그 벡터장 방향으로의 F의 방향도 함수 그것도 정의를 하려고 해요. 당연히 이제 계속 점별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R3의 벡터장이에요, V가. 그래서 R3 미분 가능한 실가함수 F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정의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 이제 접벡터 관계 아니라 벡터장이 왔어요. VF. 그러면 얘가 뭐냐 이거. 이게 정의를 어떻게 하겠느냐. 역시 각 점 P마다 확장하겠다. 점별로 정의하겠다. 그래서 P를 요 함수 지금 정의하려고 하는데 P를 넣으면 뭘로 주는? 요걸로 주는. VP 있잖아, 저 벡터잖아. 그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를 해주는. 각 점 P마다 이렇게 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P가 이렇게 쏙 이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VP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 각 점 P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R3에 있는 점을 넣었을 때 P에서의 방향도 함수인 실수를 내뱉는 거니까 R3에서 R로 가는. 즉 가변수 함수. 우리 그냥 그렇죠? 고함수가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실가함수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 성립했던 성질 있죠? 방향도 함수 성립했던 성질 그대로 유사하게 확장이 되겠어요. 어차피 이게 다 점별로 정의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 벡터장이죠. 요 벡터장에 대한 H의 방향도 함수는 각각 또 쪼개진다. 덧셈 쪼개지고 실함수 밖으로 나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함수 쪽으로도 다 선형성 만족한다라는 거. 곱도 마찬가지. 미분하고 붙이고 미분하고. 됐죠?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고 요것도 증명을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생략하고 1번만 한번 해보죠. 자, 그럼 1번을 보이려고 합니다. 뭘 보여야겠어요? 1번을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 요거랑 왼쪽이랑 지금 오른쪽 같다라는 건데 이게 뭘로서 같은 거죠? 이게 뭐죠? 이게 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가함수라고요. R3에서 R로 가는 실가함수. 그러니까 두 함수가 지금 같음을 보이시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R3에서의 두 함수. 그럼 당연히 뭘 보여야겠어요? R3에 있는 각점 P에 대해서 같은 값을 내뱉는다. 그것만 보이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맞죠? 따라서 R3에 있는 이미지점 P에 대해서 P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겠느냐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V 플러스 GWH 요게 이제 실가함수죠. 여기에다 이제 뭘 넣는 거예요? P를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P 넣은 걸로 이제 같아지면 되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얘는 뭡니까? 요거는 벡터장 방향으로 요 H의 방향도 함수죠. 그거 점 P는 거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요 벡터장의 P, 저 벡터죠. 저 벡터 방향으로 H의 방향도 함수.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위에서 그렇게 정의했고 그 다음에 요거 벡터장인데 요거 실함수배죠. 실함수배하고 더한 겁니다. 그거 접늘 때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각각 더한 거는 각각 그다음 곱한 것도 각각 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FP, VP 그다음에 GP, WP 이렇게 이거에 H에 대한 방향도 함수 그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또 뭐가 됩니까? 요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접벡터죠. P에서의 접벡터고 상수배한 거. 접벡터고 상수배한 거. 그거에 더한 겁니다. 이제 선형 결합돼 있는데 그거의 방향으로 그 접벡터 방향으로 H의 방향도 함수는 아까 선형성 만족한다고 했어요. 방금 위에 저 위에 있는 거 정리 1.2.2의 그 1번 첫 번째 거죠. 동그라미 1번. 따라서 뭐 상수이건 밖으로 빠지고 이 접벡터 방향으로 H의 방향도 함수를 요 상수배해. 그다음에 똑같이 해도 이 접벡터 방향으로 H의 방향도 함수 요 상수배해. 요거죠. 그다음에 이제 FP는 요거 그대로 두고요. 얘는 이제 다시 또 돌려줄게요. 요거의 원래 이제 정의는 뭐였어요? 원래 의미는 요 함수 있죠? 벡터장에 대한 H의 방향도 함수.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은 P는 거 맞죠? 방금 위에 벡터장에 대한 방향도 함수 정의했던 거 바로 위에 얘도 GP에다가 WH 여기에다가 P는 거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요게 뭐예요? 실가함수, R3에 달로 간 실가함수. 요것도 실가함수라고 그랬고요. 요것도 실가함수, 실가함수. 실가함수에다가 점 P는 거. 두 실수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가함수의 함수값의 곱이죠. 요건 또 그것끼리 합이고 따라서 다 P를 뽑아주면 F, V, H 그 다음에 G, W, H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P를 넣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쵸? 요게 뭐라고요? 요거 지금 표현이 이래서 지금 실가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FG 이 곱함수라고요. 여기다 우리 곱한 거에다 P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쵸?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거 실가함수라고 실가함수. 그렇죠? 그래서 실가함수라고 해서 벡터장에 대한 방향도 함수 이게 실가함수니까. 그럼 P 뽑은 거예요. 더한 것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더한 것도. 각각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지금 덧셈해서 뽑아준 겁니다. 됐죠? 어쨌든 요 함수, 요 실가함수의 P에 대한 함수값하고 요 실함수의 P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 두 함수가 같은 거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벡터장에 대한 방향도 함수까지 정의를 했고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들을 좀 사용해서 예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클리드 공간 R3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하고 R3의 자연 틀장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일단 첫 번째, UIF. 요거는 뭘까? 이게 뭐예요? 방향도 함수. 벡터장에 대한 방향도 함수. 방금 앞쪽에서 했던 거. 벡터장 누구? UI에 대한 F의 방향도 함수예요. UI는 뭐죠? 이 자연 틀장이 이루고 있는 그 벡터장. 뭐 어떤 것이든 U1이든 U2든 U3든. 그럼 만약에 U1F 이건 뭘까 이게 의미가? 아까 벡터 그 방향도 함수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방향도 함수 의미는 그 벡터 방향으로 F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거든요. 맞죠? 그럼 만약에 이걸 U1이라고 둔다면 사실 U1은 각 점마다 어느 방향을 가리키니까 1, 0, 0 방향을 가리키니까 그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이 뭐예요? 1, 0, 0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은 사실 X축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편도함수 fx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1이면 이게 1. 그게 되지 않겠느냐. fx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야. 직관적으로 일단 알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엄밀하게 보여보자. 자, 그럼 보이려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건 무슨 함수라고요? 실가함수. 얘도 당연히 실가함수. 두 실가함수가 같다라는 거. 어디에서의 정의된 실가함수야? R3에서 정의된 실가함수. 그럼 R3의 각 점마다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게임 끝. 그렇죠? 자, 그러면 R3에 있는 점, 임의점 P에 대해서 UIF, 요 방향도 함수, 벡터장에 대한 방향도 함수에다가 P를 넣은 거. 이건 아까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너 아까 그 P에서의 저 벡터, UIP 있지? 그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 구해. 요거죠.
자, 근데 요거는 그럼 이제 접벡터거든요. 얘는 P에서의 접벡터입니다. F 방향과 방향도 함수. 우리 아까 그 정의 말고 공식 쓸게요. 그레디언트 사용했던 거.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FP 하고 접벡터하고 내적이거든요. UIP 요 접벡터의 내적. 맞죠? 정리 쓴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요건 알죠? 성분. 첫 번째 성분 fx, 두 번째 fy, 세 번째 fz. 요거는 뭐예요? 성분이 뭡니까? ui인데 i 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럼 그거 내적했다면 얘의 i 번째 성분이 나오겠죠. 그거는 얘예요. 따라서 각점 p마다 요거랑 요거의 함수값이 지금 같다라는 겁니다. 두 함수가 같은 거지 뭐. 자, 그다음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특별한 상황이에요. 1번에 UI, XJ 요 방향도 함수인데 요 UI 벡터장에 대한 이 XJ 성분함수의 방향도 함수인데 요 XJ는 이제 우리가 위에 F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크로네커 델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기 보면 UI, XJ 얘는 1번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xj라는 함수를 xi로 미분을 한 거다. 편미분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x였는데 x로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1이지 뭐. 근데 x를 y로 미분하면 0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르면 0이고 같으면 1이지. 그래서 크로네커 델타 함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 V가 요거일 때 벡터장이죠. 벡터장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R3 벡터장 성분 함수가 있다고 했어요. 요거일 때 그 벡터장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 얘는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요거나 요거랑 같다라는 거. 자, 거기 보면 벡터장 V 방향으로 F의 방향도 함수 요건데 V가 지금 뭐냐면 i는 1부터 3까지 vi ui 요거예요. 지금 V가 요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자, 얘는 우리 시그마로 쓰긴 했지만은 사실 벡터장의 실함수의 한 1차 결합들이에요. 맞죠? 그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선형성 만족한다고 했죠. 따라서 i는 1부터 3까지 vi uif 요게 되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uif는 아까 1번에서 했었습니다. 그 xi로 편미분한 거 f를 그거죠. 그래서 저랑 같다. 됐죠? 그래서 벡터장에 대한 방향도 함수는 저걸로 볼 수 있다. vi들하고 편도 함수 그 내적한 걸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장에 대한 방향도 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그래서 벡터장 이렇게 줄게요. v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함수 f는 이렇게, g는 g3, 4 이걸로. 첫 번째 vf. 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일단은 v가 어떻게 됩니까? v가 y제곱 u1 마이너스 x u3 요게 v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f 방향도 함수 취한다는 거예요. 선형성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y제곱 u1 f 마이너스 x u3 f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렇죠? u1 f 아까 뭐라고요? 첫 번째 변수에 대한 편도함수 x죠. 그래서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거는 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z로 미분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f를 근데 그건 0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y세죠.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거는 v 똑같죠? 예. 그래서 u1 g 마이너스 x u3 g 요게 됩니다. 바로 선형성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g를 자, y제곱을 일단 두고 g를 첫 번째 변수 x로 미분하면은 0이죠. 그 다음에 g를 z로 미분하면은 3g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x g제곱이라는 함수가 된다. 아까 이거 뭐라고요? vf 얘는 무슨 함수여야 된다고요?
실가함수여야 된다고요. 얘는 지금 상황에서 y3승이라는 실가함수, 쟤는 요거라는 실가함수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v, fg. 이거는 뭐 당연히 f하고 g 함수로 그냥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그거에 또 함수니까 1번, 2번 하듯이 그냥 똑같이 해도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또 이거에 관련된 공식이 있잖아요. 요거 좀 곱이니까 곱미분처럼 또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v, f 미분하고 붙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붙이고 미분하고, 미분한다는 건 이제 방향도함수 취해준다. 그래서 왜 이걸로 갔냐면 이걸 또 우리가 앞쪽에서 구해놨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VF 요겁니다. Y세제곱. 그 다음에 G, G세제곱. 요거 F, XY. 요거 마이너스 3X G제곱. 요거 뭐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자, 이게 잘 정의가 됩니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잘 정의가 됩니까? 요거 아까 뭐라고요? 실함수라고요. 실가함수. 그럼 그 실가함수에 대해서 벡터장에 대한 방향도 함수. 돼요, 안 돼요? 되지. 잘 정의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어떤 F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맞죠? 실가함수니까. 그러니까 정의가 되는 거고, 요거를 아까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었죠. 뭡니까? Y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Y 함수. 이게 되죠. 그러면 V 아까 요거거든요.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y 제곱 하고주고 u1 y 3승이니까 x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0이고 마이너스 x고 u3 y 세제곱 방향도 함수인데 u3 z로 미분해야 되니까 또 0이 0이네, 그렇죠? 그래서 쟤는 영함수, 됐죠? 그래서 벡터장에 대한 방향도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게요. R3의 벡터장 V 하고 자연 틀장 U1, U2, U3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벡터장은 사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제 이 벡터장은 사실 성분함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사실 성분함수 자리거든요. 그 성분함수가 사실은 VI, 근데 얘로 이 XI의 방향도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개 성립함을 보이시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V를 우리가 성분함수 표현으로 쓸게요. 이렇게 되는 일단 VI가 유일하게 존재를 하니까 요거인 실가함수 VI는 1, 2, 3 얘가 존재한다. V는 이렇게 무조건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저 VI가 제가 된다라는 사실, 저 VXI 방향도 함수 XI의 그거로 된다라는 거 보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각 성분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 보려고 하는데, 그럼 각 J마다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J는 1, 2, 3마다 요 VXJ 요것이 뭐가 된다라는 거 밝히면 되냐면 VJ가 되더라. 그걸 밝히면 게임이 끝나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요거 V 지금 요거거든요. 요 벡터장에 대해서 XJ라는 함수의 방향도 함수. 역시 또 선형성 만족이 되겠어요. 따라서 i는 1부터 3까지 vi, ui, xj. 여긴 지금 시그마에다가 인덱스 i를 써가지고 여기 j로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i는 1부터 3까지 vi인데 요건 뭡니까? xj를 ui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 그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쪽에 있어 크로네커 델타 ij 요거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J는 이제 고정된 걸로 보는 거죠. 임의로 생각하는 건 맞지만 뭐 1로만 처음에 진행을 하든지 2로 진행을 하든지 어쨌든 고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J가 뭐 하나 고정했어요. 만약 1이라고 해봅시다. J가 그럼 1인 상황에서 이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자, J가 1입니다. 그럼 사실 뭐만 살아요? I가 1부터 3까지 돌아가지만 I가 1일 때만 살지. 나머지는 어차피 0이니까. 그쵸? 그래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I가 1인 V1이 나오겠지. 만약에 J가 2로 한다면 I가 2일 때만 살 거예요. V2가 나오겠지. 3이면 3일 때 나오겠지. 그러니까
J면 J가 나오겠지. J일 때가 나오겠지. 됐죠? 자, 그다음 요 예제까지 할게요. 유클리드 공간 R3의 두 벡터장 VW가 있는데 그리고 또 실가함수 미분 가능한 실가함수 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F는 임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벡터장이 있는데 V하고 W가 있는데 임의의 실가함수에 대해서 방향도 함수가 같으면 그거는 사실 이제 이 벡터장이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이자. 자, V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유클리드 좌표 함수 해가지고 성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시그마 표현 갖고 와서. 근데 이제 그렇게 안 가고 바로 위에 예제에서 그 성분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냐면 그 방향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각 성분 함수에. 그래서 UI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위에 예제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요거랑 누가 같겠냐면 i는 1부터 3까지 w, x, i, ui 요거랑 같다 안 같다? 같다라는 거. 왜냐하면 좀 가정이 그렇잖아요. 임의의 미분 가능한 실가함수 f에 대해서 그 방향도 함수는 같다라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요 특별하게 x1, x2, x3 그러니까 즉 x, y, g에 대한 그 함수에 대해서 같은 거니까 쓴 거죠. 가정 쓴 겁니다. 요거가 요거니까. 그럼 이건 또 다시 위에 예제에 의해서 w가 되겠죠. 그래서 v하고 w는 같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유클리드 공간하고 접벡터하고 벡터장 그리고 기본적인 성질들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